안녕하세요. 세컨드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즘 뉴스를 보며 잠깐씩 떠올리는 단어가 있죠. 바로 IMF입니다. 그때처럼 또 무슨 일이 나는 건 아니야? 우리 돈 또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IMF를 겪어본 세대로서 지금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아주 쉽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마음 한쪽이 조금 저릿합니다. 환율은 급등했고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많은 가정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 전체가 도와주세요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핵심은 달러 부족이었죠.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그 빚을 갚아야 할 순간이 왔고, 그런데 나라 전체가 달러를 충분히 묶어두지 못해 신뢰가 무너졌고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숫자와 경제 용어 없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빌려온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었다. 그래서 비싸게 빌릴 수밖에 없었고 나라가 흔들렸다. 그때 우리는 정말 고생하며 버텼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요즘 원화 약세를 보며 또 IMF처럼 되는 건가? 하고 걱정하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IMF 때처럼 외화가 바닥난 상태가 아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IMF 당시의 5배, 10배가 넘습니다. 즉, 당장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다. 기업 구조와 은행 구조가 IMF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튼튼하다. 그때는 기업들이 외화 빚을 너무 많이 냈죠. 지금은 대부분 외국 빚 대신 내부 자금 장기 대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은행 기업이 IMF 때처럼 한 번에 쓰러질 구조가 아니다. 지금의 문제는 외화 부족이 아니라 원화의 매력 하락이다. 다르게 말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 둔화, 금리 차이, 인구 감소,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원화를 많이 찾지 않는다. 즉 IMF처럼 급박한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 돈의 힘이 서서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위기 폭발이 아니라 질적 하락에 가깝다. IMF는 폭발이었고 지금은 서서히 약해지는 약발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조용하지만 우리의 노후 자산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점도 많지만 비슷한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똑같다. 예전엔 1,000원이면 떡볶이 한 판이었죠. 지금은 7,000원, 8,000원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예전엔 5만 원이면 장바구니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몇 가지 넣으면 끝이야. 이 감각이 IMF 때와 아주 비슷합니다. 2. 환율이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흔든다. 수입 음식, 의약품, 연료, 여행 경비, 전자제품. 이 모든 것들이 환율에 따라 가격이 출렁입니다. 3. 불안감이 퍼지는 방식이 비슷하다. 경제 뉴스가 어렵고 불안은 쉽게 퍼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IMF의 기억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4. 부자와 서민의 체감 차이가 점점 커진다. 위기일수록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유리하고 현금 위주의 생활을 하는 시니어는 더 불리해집니다. 이것도 IMF 때와 닮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컨드선은 불안하게 만들고 끝내는 콘텐츠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작은 방법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1. 하나의 통장에 돈을 몰아두지 말기. 은행별로 금리와 보장 수준이 다릅니다. 분산은 위험을 줄입니다. 2. 연금 기초생활보장 혜택 업데이트 확인하기. 제도가 해마다 바뀌는데 많은 시니어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15분만 확인해도 1년 혜택이 달라집니다. 3. 생활비 점검 고정비부터 줄이기. 특히 통신비, 보험, 전기요금, 자동 결제 서비스.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달 23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3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4. 원화 약세 시대에는 분산을 생활화하기. 외화 예금 소액, 금 소액, ETF 등 소규모 분산.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한 작은 분산입니다. 5. IMF 때와 달리 정보는 알아서 오지 않는다. 요즘 정보를 찾는 사람과 그냥 뉴스만 보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세컨드선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 6. 건강비 의료비 점검은 돈 지키는 일이다. 가장 큰 지출은 사실 질병 비용입니다. 작은 예방 습관 하나가 수백만 원을 살릴 수 있습니다. 7. IMF 때처럼 극단적으로 불안해하지 말기. 당시 우리는 준비도 없었고 정보도 부족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속도가 느리고 사전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은 겁먹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정보를 알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IMF라는 큰 상처를 이미 한번 겪어보셨습니다.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요. 하지만 그때를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다는 건 누구보다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흔들리는 시대지만 우리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만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은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컨드선은 어르신들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쉬운 경제 이야기, 생활 지혜, 생활 건강, 위로와 용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두 번째 해가 밝게 떠오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